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필리핀 태풍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초대형 태풍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고 엄청난 물적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여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필리핀에 지원을 이미 제공하고 또 이재민 구호와 복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 시 총리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외교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을 경우 모든 지원 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필리핀의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 및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도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일사불란한 체제로 필리핀 측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정부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필리핀 지원 대책이 확정되어 이미 발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제1차관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방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요르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지브 엘킨 외교차관과 유발 슈타이니츠 외교부 국제관계 장관을 면담합니다. 아울러 동계기에 한국과 이스라엘 간 워킹 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하고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청사 신축 착공식에도 참석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체결하는 워킹 홀리데이 협정은 중동 지역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게 되면 양국 청년 각 200명이 상대국을 1년 동안 방문하여 관광과 취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김규현 차관은 팔레스타인 행정수도인 라말라를 방문하여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을 면담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발협력 등 양자 현안이 협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팔레스타인 방문은 2007년 이후 약 6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부 고위 인사의 방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르단을 방문하여 양국 간 제1차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시리아 난민촌인 자타리 캠프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16일에는 두바이에서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중동지역 정세 변동 그리고 세일즈 외교 수행 방안 등을 토의하며 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그리고 국회,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북한 인권 관련 국내 민간단체들을 면담하게 됩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010년 6월 임명 이후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탈북민, 식량 등 인도적 문제, 그리고 이산가족, 형법 등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인사초청 연주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11월 13일 개최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창작음악제에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지휘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아르망 디앙기엔다 씨를 초청합니다. 아르망 디앙기엔다 씨가 지휘하고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 연주회는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아시다시피 아르망 디앙기엔다 씨는 1994년 클래식 음악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으로 킴반기스트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분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인으로만 구성되었으며 이 오케스트라에 관한 이야기가 2010년도에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진행되는 대표적인 공동사업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 한국 건설과 대내외적 문화 융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과 터키 간의 제2차 중동정책협의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도코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은 위밋 얄슨 터키 외교부 중동국장과 11월 14일 서울에서 제2차 한터키 중동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중동정책협의회는 지난 12월 제1차 협의회 이후 최근 중동 정세 변화에 대한 양국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 사항은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AP통신 이지혜인데요. 오늘 필리핀 긴급 대응팀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필리핀으로 지원하게 될 구체적인 상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500만 불 규모의 긴급 구호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하여 현재 필리핀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4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군용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태풍 피해 지역으로 직접 긴급 구호대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필리핀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도울 사항이 있는지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관 주제로 정부 협의회의가 개최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긴밀한 관련 부처 간의 협조 체제도 유지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미 알려드린 사항입니다만 어제 그 피해 현장 레이테 섬의 타클로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단 인근 지역인 세부 섬에 우리 주 필리핀 대사관 직원으로 구성된 현지 대책본부를 설립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사관 직원 그리고 본부에서 파견된 신속 대응팀 그리고 긴급구호대 선발대 또 코이카 직원 그리고 일부 현지에 가 계신 이 기자분들 해서 미국 해병대의 수송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정례 브리핑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미국 측 수송기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현장 진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YTN의 김희준입니다. 네. 그 조태용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께서 내일 방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확한 건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이번 방중 의미와 육자회담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논의에 대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태용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내일이 되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14일까지 목요일까지 중국 북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 방문 기간 중에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 그리고 북핵 문제 관련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조태용 본부장이 최근에 미국을 방문하여 1년의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다웨이 대표도 미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그 다양한 협의는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태용 본부장의 방중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조 본부장은 이번 방중 시에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북핵 문제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 서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러한 평가를 공유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YTN 네. 김희준인데요. 이번에 그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 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그 조태용 본부장이 방북을 하게 되면 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태용 본부장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면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 결과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상세히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SBS 정유미입니다. 그 정부가 화학무기 금지 기구의 시리아 사찰 관련한 전문가 명단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사실 확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전문가 명단을 요청한 적이 처음 있는 일인지, 어떤 이런 국제기구 차원의 사찰에 우리가 참여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자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가 되겠습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 이사국으로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및 검증을 위한 유엔 및 OPCW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화학무기 전문가 명단을 OPCW 사무국 측에 최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OPCW 측에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전문가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2118호가 되겠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노력에 기여하고자 동 전문가 명단을 제공한 것입니다. 북한과 시리아 간의 화학무기 커넥션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한 후에 확인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윤영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세부에 구성되어 있는 현장 대책반이 타클로반 지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타클로반 지역의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자구책이라든지 그런 좀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네, 필리핀 세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 현지 대책본부 관계자들이 피해 현장, 타클로반 및 그 인근 지역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한 대비를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 투입되는 팀들의 숙소 등 그 계획은 이미 다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숙소도 확보가 됐고 그러한 그 현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아사히신문 나카노라고 합니다. 이번 주 인도 뉴델리에서 아셈 외교 장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양자 회의 일본으로 포함해서 예정돼 있는 양자 회의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도쿄에서 한일 경제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한일 안보 전략 대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셈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우리 장관이 누구와 양자회담을 갖느냐는 계획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한일 안보정책 협의의 전망 말씀. 이번에 윤병세 장관이 어느 국가와 양자회담을 갖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들은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는 아직까지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양측에서 한 3년간 개최되지 않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날짜까지 포함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일본 지지통신 요시다라고 합니다. 어제 경제 고위급 회의, 한일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인 진용자의 정국원 문제가 나왔고, 일본 측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걱정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의 간제징용자의 정국원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행정부로서 뭔가 대응책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부탁합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나 답변을 하는 저나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내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인 외교부로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자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개최된
한일 고위 경제협의회에서도 같은 뜻으로 우리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사히신문의 나카나오라고 합니다. 어저께 열린 그 한일 경제 고위급 협의회에서 그 일본 수산물 금지 문제도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한국 대표는 그 이번 조치는 잠정 조치라고 설명하셨고, 일본 측의 노력이 담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잠정 조치라고 하면은 그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이번 조치가 해소되는지, 그리고 그 한국 정부로서 예를 들어서 뭐 후쿠시마 해역에 그 방사능 건돈 조사라든지 뭔가 제안을 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일 간의 양자 공동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일 양자 공동조사를 우리 측이 제의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인해서 우리 국내에서 수산물에 대한 엄청난 우려가 제기되고 하는 상황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